2004년 기차를 타고 상해로 가던 정루는 번잡한 기차 속에서 사람들의 가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루는 소매치기범이기 때문입니다. 어수룩한 한 남성이 좌석 위에 짐을 올려놓더니 기차가 출발하자 잠이 들었습니다. 기차는 한참을 달렸고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던 정루는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었습니다. 천천히 선반 위의 가방으로 다가가던 정루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춤했습니다.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선반 위 가방의 손잡이를 잡고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서툰 손놀림으로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쓸만한 것을 빼내고는 다시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저 녀석 봐라. 내 밥에 죄를 뿌리네. 정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밥그릇을 뒤적거리는 불청객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열차가 문이 열리고 화장실에 다녀온 가방 주인은 졸린 눈을 비비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밥그릇을 빼앗긴 그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루를 따라 나섰습니다. 정루라는 사람이요. 담배나 한 대 피웁시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문을 모르고 따라 나온 남성은 정루가 건네준 담배를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왕정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는지요? 정선씨,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요. 조금 전에 내가 봐뒀던 물건을 먼저 털어가시길래 혹시 저하고 같은 직업인 것 같아서요. 보셨군요. 제가 서툴러서 아직. 정선은 정루 앞에서 본인의 뒤통수를 쓰다듬으며 멋쩍어 했습니다. 정루는 정선의 담배에 라이터를 가까이 대주며 그동안 일을 하면서 동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본인만 괜찮다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 정선은 지금 당장 끼니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는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왕정선 또한 부모 보살핌이 없이 거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정루의 따뜻한 손길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정선은 정루에게 마음을 열어 본인의 나이와 주거지가 없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왕정선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난 정루는 그럼 내가 5살 많은 형이네. 이제부터 나를 형이라고 불러요. 나도 정선을 동생으로 생각할 테니까. 사실 정선도 환경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그에게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을 권했으나 정루는 본인에게 적성도 맞지 않는 공부보다는 돈 버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며 중학교를 중퇴하고 일찍부터 돈벌이에 나섰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다시 만나자며 헤어졌습니다. 정루는 왕정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선이, 요즘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정루는 한박 웃음을 하며 드디어 우리가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좋은 사업이 생겼어. 이쪽으로 오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한번 시간 내서 와.
왕정선은 정루 연락을 받자마자 짐을 정리해서 그가 만나자고 하는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정루는 정선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마주한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설명을 마친 정루는 이 사업이 어떠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다며 좋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긴데요? 그들은 도굴을 준비했습니다. 도굴 사업이 좋은 물건만 확보가 된다면 큰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2007년 6월 서늘한 날씨에 그렇게 두 사람은 인적이 아예 없는 깊은 산속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없던 두 사람은 켜두었던 전등에 의지한 채 한참 동안 땅을 파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땅을 파던 삽소리가 요란하더니 그때 동생 왕정선이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나무 기둥에 매달려 바둥대는 정선을 구하려 한참 동안 땅속에서 땅을 파고 있던 정루는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버텨! 형 다 왔어! 정루는 허리에 묶여있는 밧줄에 의지한 채 절벽에 매달려있는 정선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정루는 정선의 목숨을 구해주며 형제 이상의 의리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도굴 방법을 좀 더 연구했고 조그만 무덤 도굴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경험을 토대로 고분을 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인 문화 가치가 있는 도자기 같은 희소성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이제 시시한 잡무덤은 손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유적을 도굴당한 시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도굴범들을 잡기 위해 타 지역과 공조수사를 하며 정루와 왕정선의 숨통을 바짝 조여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은 이번 도굴을 마지막으로 금년은 휴식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유, 정선아, 이번만 하고 올해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자. 그동안 너무 많이 도굴해서 이거 찝찝하기도 하고. 네, 알았어요. 뭐 저야 뭐 형님 하자는 대로 하죠.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유명한 고분을 도굴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삽이며 곡괭이 소리가 요란하던 중 경찰이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검거된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정루는 경찰에게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며 모든 범죄는 본인이 계획했으며 범죄를 주도했고 동생 왕정선은 인근에 짐만 내려주러 왔다가 재수없게 검거된 것이라며 형사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주도했습니다. 저 녀석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십시오. 모든 범죄를 정루 본인이 뒤집어 썼습니다. 경찰은 왕정선을 훈방 조치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루는 검찰에 송치되어 그가 행했던 모든 범죄를 인정하며 현장 사진을 근거로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루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의리를 중요시 여기며 본인이 희생할 망정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강인한 남성이었습니다. 결국 정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왕정선은 고마운 정루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해 면회를 갔습니다. 형, 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는 잊지 않고 평생 갚으며 살게요. 정로는 울먹이는 정선을 마주하며 따뜻한 말로 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선아, 비록 우리는 한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는 아니지만 나는 너를 친동생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단다. 정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동생 앞에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집에 처자식을 두고 온 못난 남편이 이렇게 감옥에만 있으니 와이프하고 자식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형수 좀 잘 보살펴줬으면 한다. 부탁한다. 정선은 형에 대한 고마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마침 형이 부탁을 하니 본인 마음도 너무 좋았습니다. 형, 걱정 말아요. 제가 형 나오시기 전까지 잘 보살필게요. 얼마 후 정루 부인도 남편의 면회를 다녀온 후 남편의 부탁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뜻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 왕정선에게 연락을 하겠다며 남편을 안심시키고 돌아갔습니다. 왕정선은 정루 집 근처에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아직 총각이고 처자식도 없던 상황이어서 그 이동은 용이했습니다. 형수님, 저 왔어요. 뭐 옮기실 거 있으다면서요. 힘쓰는 거 제가 잘하죠. 제가 힘이 없어서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들 수가 없네요. 정선은 그 이후로도 수시로 정루 집에 들러 형수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의외로 남편과는 다르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정선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옷장을 저쪽으로 옮기고 테이블을 이쪽으로 놓으려고요. 아이, 그거야 뭐 식은 죽 먹기죠. 형수님, 저쪽으로 물러나 있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놓을게요. 정선은 옷장을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려 안방을 나오려 했으나 생각보다 무거운 옷장에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머. 힘드시면 그냥 놔두시고 그냥 다음에 할게요. 아닙니다. 이것쯤이야 뭐. 에이. 옷장을 다시 들어 올린 정선은 옷장을 끌고 나오던 중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머, 어떡해, 정선씨. 형수는 거실에서 팥을 가지고 나와 부어있는 정선의 발목에 발라주었습니다. 이곳저곳 한참을 발라주던 그녀의 손을 정선은 형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형수는 그 사람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은 아마 이전부터 그 손길을 원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떨어져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정선은 형수와 같은 방에서 지내며 깊은 사랑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 정로가 출소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 혼돈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가자. 정선은 형수 씨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본인과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수도 기꺼이 그러겠다며 정선을 따라 나섰습니다. 형수 씨아는 정로와의 자녀 둘을 데리고 왕정선의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출소 후 집에 돌아온 정루는 싸늘한 집안을 보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부모에게서 듣게 된 말은 정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너하고 형제보다 친하게 지낸다던 그 청년이 네 처하고 자식들 데리고 도망갔다. 정루는 출소하자마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검은 머리를 집안에 거두는 것이 아니었는데 설마 본인에게 이런 일이 생겨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루는 왕정선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그 다 알고 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는 다 필요 없고 애들만 데려가겠습니다. 정선의 아버지는 본인은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루는 왕정선의 집 구석구석을 살피며 돌아다니다 그들의 인기척이 없자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혹시나 부인과 자녀들의 흔적을 발견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흔적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혹시 정선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친척들로부터 며칠 뒤 다시 고향에 돌아올 것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간 정루는 그날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절대로 혼자 오지 않고 칼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루는 인근 마을에 숨어서 왕정선과 부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날이 어두워지고 왕정선의 고향집에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에 차고 있던 칼자루를 꽉 쥐고 왕정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루와 마주친 왕정선은 몸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은 무서워서 정선의 발을 잡고 그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절벽에서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대가리가 검은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었는데. 형,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는 얼어 죽을 오해. 전현 임신한 것도 다 알고 왔어. 전현 뱃속에 네 자식 있는 것도 다 알고 왔다고. 정루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정선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정루는 그 자리에서 왕정선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부인을 쫓아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딜 도망가. 어차피 여기가 네 인생의 마지막이야. 여보. 이러지 말고 제발 한번 들어봐요. 닥치고 가던 길이나 마저 가지. 정루는 그 자리에서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본인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정루에게 따지러 나온 왕정선의 아버지 74세와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소라운 소리가 귓가에 거슬려 담장 밖으로 왕정선의 집을 내다보던 이웃 주민 리샤오동은 담벼락 위에서 정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리샤오동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안방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리샤오동을 따라 들어온 정루는 그 자리에서 이웃 주민 리샤오동도 살해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정루는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이 살해당하고 이웃 주민까지 총
7명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법원은 정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9월 5일 정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